기름값이 많이 올랐죠. 서울 이야기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네, 환율 이야기를 하면서 1700원대 리터당, 경유 1600원대, 그리고 다른 신문에서는 보니까 1800, 1900원을 넘어서 2000원대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름값뿐 아니죠. 집값이 들썩이는 것도 환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결된 건 아니지만 총체적으로 경제가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환율 때문에 내 돈이 녹아내린다. 환율이란 뭡니까? 환율. 바꿀 환자잖아요. 비율할 때 율자고, 통화와 통화를 바꾸는 비율입니다. 즉 달러와 원화를 바꾸는 비율이 환율이고, 지금 원화가 환율에서 올라가고 있죠. 그 이야기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물론 환율에는 실질 환율 해가지고 지금은 1달러당 1470원대 안팎, 실질 환율은 뭐 90 이하여가지고 IMF 때보다는 조금 높지만 2007년 그 서브프라임 그때보다는 약간 낮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 상황에 와 있을 정도로 환율이 지금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환율의 원인이 뭐냐, 왜 이렇게 환율이 오르냐에 대해서도 또 국제적인, 즉 해외 요인과 국내 요인이 있는데, 이거 뭐 뭉뚱그려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통화량이 증가해서다. 즉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이 통화량을 엄청나게 증가시켰습니다. 어느 정도 증가시켰냐? 최근 3년을 보면은 미국은 3% 통화량을 늘렸는데, 화폐를 한마디로 찍어냈는데, 한국에서는 무려 20%, 그러니까 3년 사이에 미국보다 약 7배 정도로 통화량을 늘렸습니다. 싼떡이 비지떡이죠. 돈이 많으면 돈 가치가 떨어지죠. 자, 배추가 풍년이면 배추값이 내려가죠. 원화가 달러보다 많아졌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달러는 기축통화고 원화는 기축통화도 아닌데 원화를 더 쓰레기로 만든 거죠. 이청용과 그 어찌 보면 그 정부들. 이청용은 윤석열이 임명했느냐? 그렇지 않죠. 문재인 때 임명했죠. 문재인이 거의 임기 만료에 이청용을 임명했잖아요. 문재인은 또 돈을 얼마나 많이 풀어댔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오르니까, 집값이 오르니까 좋아했죠. 그러나 또 그 홍역을 치렀잖아요. 역시 윤석열 정권 무능했죠. 또다시 이재명 정권이 되었는데 통화량을 또 증가시키고 있죠. 이재명도 쿠폰이다, 무슨 지원금이다, 또 확대 그 복지다, 확대 재정이다 해가지고 통화량을 또 늘리고 있어요. 지금 화폐를 발행하는 거, 국채를 발행하는 거, 그게 통화량을 늘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예요. 돈이 많으니까 물건값은 오르죠. 당연히. 왜? 고유가, 고환율, 공물가, 이 삼고 맞물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5.1달러를 주고 기름을 사와야 되는데 환율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돈을 많이 줘야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통화량 증가가 이게 최고의 범인이고, 그러니까 정부와 이청용 총재, 그 원인의 큰 몫을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이거 역시 또 이청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청용이 참 문제가 많은 친구예요. 이거. 그를 임명한 문재인도 말할 것도 없고. 금리, 미국보다 한국이 더 낮아요. 자, 돈은 어디로 갑니까? 눈이 달렸잖아요. 어디로 가요? 자기 몸값을 쳐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가치를 쳐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대기업으로 가려고 해요? 왜 승진하려고 합니까?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자기 몸값이 경제적인 그 가치에 의해서 정해지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지위에 의해서 정해지니까 그러잖아요. 돈값을 쳐주는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이게 금방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창용 총재 이 재임 3년 안팎이던가요? 내내
미국보다도 한국이 금리가 낮았다고요. 그러면은 환율 때문에도 달러가 이익이야. 그 다음에 이자 때문에도 달러가 이익이야. 그럼 말할 것도 없이 국채를 사더라도 미국을 사고 투자를 하더라도 미국 가서 사고 영리해요. 사람들은 돈도 눈이 달려가지고 가는 판국인데 사람들은 더 영리해요. 그래서 금리 차 때문에 즉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았는데 그것도 몇 개월 간 적은 있어도 한 6개월 안팎 간 적은 있어도 지금처럼 3년 내내 이러면서도 환율이 온전하기를 바란다. 이창용 생각이죠. 정부의 생각이죠. 퍼주기 작전하는 이 문재인과 이재명의 생각이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돈은 위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국내에 있는 거예요. 무슨 뭐 국제시장 찾고 어찌고 저찌고 하는데 국내에 있는 이 그 통화정책을 하는 물가정책을 하는 그 장본인 이창용에게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부동산 오르는 거,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수학개미들은 미장으로 가는 거예요. 임기 내내 이런 그 고금리,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는데도 한국하고 그 차이가 1%가 아니라 이렇게 1.5%, 한 2%도 난 적이 있던가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한국의 돈이 머물러 있을 리가 없죠. 영리한 사람의 돈은 이른바 스마트폰이 어디로 가 있나? 미국으로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 기업들은 정부보다 영리해요. 기업이 얼마나 영리하냐? 돈 버는 데는 기업보다 뛰어난 데가 없잖아요. 정부는 돈 쓰는데 아주 눈이 빠꼼하죠. 그런데 이 기업들이 수출 대금으로 벌어오죠. 돈을 우리나라는 수출의 나라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나라로 가져오느냐? 아니면 원화로 바꾸느냐? 아니에요. 기업은 달러를 이렇게 거래하는데 그 달러를 가만히 가지고만 있어도 어디 예치는 아니라 그대로 두기만 해도 올라갈 것 같은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한국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그 수출 대금을 원화로 바꾸는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청용 같은 사람 빼놓고는. 그래서 이것이 900억 달러 이상이 수출 대금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기 대비도 해야 되죠. IMF 때 왜 위기가 왔습니까? 달러 없어서 그랬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위기 대비, 또 투자 대비, 그 다음에 그 수익 대비, 여러 차원에서 수출 대금을 그냥 달러로 가지고 있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이게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에서도 외국에 투자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 노란 봉투, 뭐 빨간 봉투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기업인들을 직접 처벌하는 것만으로도 몇백 가지가 되고 기업을 규제하는 거 이런 것이 몇천 가지라고 하던가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기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목은 한국에다 두지만은 투자는 외국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투자하는데 원화로 투자합니까? 어디서 원화 투자를 받아줘요? 여행할 때 하다못해 동남아시아 한국보다도 뭐 소득이 낮다 하는데 그런 데 가서도 원화는 거의 안 통하는데 어디서 그 원화 투자를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달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정부도 그런 거예요. 지금 관세 협상에서 뭐 주기로 했습니까? 원화 주기로 했습니까? 달러 주기로 했잖아요. 3,500억 달러인가. 일단은 이제 200억씩. 근데 200억 그게 뭐 기업들이 1년에 벌어오는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정도를 그 미국에 투자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자네요. 그러면 아 달러가 귀해지겠구나. 그러면 역시 원화보다는 달러를 들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고 기업이든 개인이든 또 투자를 하더라도 미국 특히 여기서는 달러하고 원화를 비교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리하고 돈도 영리해요. 눈이 달려서 자기 가치를 높게 쳐주는 곳으로 간다고 해요. 사람이나 돈이나 똑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나 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그 뭐랄까 달러가 귀한 몸값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원화는 한마디로 휴지가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고물가를 가져오고 고유가를 가져오고 지금은 유가 뭐 오르락내리락 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고환율을 가져오는
즉 삼고 세 가지가 높은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고. 이 삼고가 어떤 때는 좋을 때도 있지만 삼고가 아주 고생스럽게 만드는 수가 있어요. 쓸고자 고진감래.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국가는 어떻게 대비하느냐. 국가는 잘 알아서 해야 되는데 국가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년 예산만 해도 뭐 100조 정도인가를 부채. 이거는 뭐예요? 국민한테 부담을 주는 거고 후세한테 빚을 넘기는 거죠. 그러면서 뭐 표 모으려고 하는 거죠. 뭐 그 국민연금 평균액보다도 1인 그 가구 뭐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게 더 많다거나 국민연금이 60만 원대인데 1인 생활하는 그 기준이 뭐 70만 원대라나. 아니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보다도 어떤 이를테면 뭐 수급자라든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 보장받는 그 돈이 더 많으면 누가 국민연금을 들어가지고 그걸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수급자 돼가지고 수급 받으면서 살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그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가가 아니잖아요. 정부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정치하는 이 친구들은 표만 된다면 나라 망해도 좋다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그런 그 확대 복지라든가 확대 재정이라든가 무엇보다도 이 통화량을 미국보다 이렇게 늘리고 금리를 미국보다 이렇게 낮게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물가가 안정되기를 바라고 우리나라 환율이 안정되기를 바란다. 고양이 앞에 생선 갖다 주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낫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에게 희망이 없으면 개인이 잘 대비해야 되죠. 역시 개미가 됐든 고래가 됐든 살아남아야 돼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투자 차원에서 보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해야 돼요. 뭐 금 투자하라 또는 달러 투자하라 아니면 미국 국채에 투자하라 미국 주식에 투자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맞는 이야기예요. 저도 뭐 투자 얼마 하지 않지만 거의 전부를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도 방어가 돼요. 오르내림도 이렇게 우상향도 미국이 한 200년 역사를 보면 한국보다 두세 배 높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환율에서도 방어가 되잖아요.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느냐? 최근 석 달 사이에 원화는 어느 정도 떨어지냐? 6%가 떨어졌어요. 환율이 한마디로 6% 올랐다고요. 그럼 5년 동안에는 31% 가치가 떨어졌어요. 이게 원화 가치가. 그러니까 원화 들고 있는 사람은 석 달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있었다면 달러 대비 6% 떨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달러를 들고 있었다는 얘기는 석 달 사이에 6%가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하고 같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미국 주식 들고 있는 사람이 훨씬 낫죠. 그대로 있었으니까 한국 돈은 6%가 떨어졌으니까 그럼 5년 사이에는 한국 주식 그대로 들고 있었다. 한국 원화를 그대로 들고 있었다. 5년 만에 31%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럼 달러 그대로 들고 있었다. 장롱에 넣고 있었다. 그러면 달러로 들고 있는 사람은 31%가 하나 대비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수학개미가 영리한 거예요. 스마트머니를 들고 스마트머니를 운용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대상도 다각화해야 되지만 투자처도 다각화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 지금 달러하고 원화를 비교하니까 미국이 나았다는 이야기예요. 미국이 무슨 뭐 올해만 보니까 뭐 미국보다도 한국 코스피가 저쪽 그 다우나 나스닥보다 훨씬 높다 어쩐다. 그거는 신문애들 이 단견 가지고 하는 이야기지. 신문 기자들이나 뭐네 하는 거 보니까 뭐 주가 조작 연루됐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걔들 얘기를 들었다가는 자기 주문 지키기 힘들죠. 투자처 다각화해야 돼요. 뭐 미국 좋고 일본도 좋고 베트남도 좋고 뭐 중국은 좀 믿기 어려운데 하여간 그렇게 투자하는 대상과 투자하는 나라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어요. 나라는 믿기 힘들어요. 이 정치하는 친구들 머리 수준이 특히 정치하는 친구들이 청와대로만 들어가면 뭐 윤석열은 용산으로 들어갔는데 아무튼 그들을 믿을 수 없죠.
그런데 그들 수준이 국민 수준이죠. 누구를 탓할 수는 없죠. 우리 수준이 그들 수준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스마트해져야 돼요. 정치인들보다 더 스마트해져야 자기 돈을 지킬 수 있고, 이 환율이 요동치는데, 환율의 요인 같은 건 뭐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섞어서 이야기는 했지만 이것뿐 아니죠. 경제라는 것은 사람, 사회, 국가, 그 다음에 다른 국가, 특히 환율은 그 다른 통화와 우리 통화 비율이니까, 가치 비율이니까, 교환 비율이니까, 뭐 아래할 게 보통 많지 않죠. 내 돈 지키는데, 내 돈 가치를 그대로 지키는데, 우리나라 주식 뭐 지수 올랐다고 해가지고 좋아할 게 아니라 국제적인 이렇게 시야를 가지고 아주 고도의 안목을 가지고 자기 돈도 잘 지키고, 그리고 자기 몸값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